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묻기의 이상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방송에서는 한의원에서의 체질 진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체질 진단을 잘못하면 얼마나 또 위험할 수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에서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체질 상담을 위해 친구분들을 모시고 연구소로 오셨습니다. 871 연구소를 만나 죽음일보 직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두 번째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냉증과 위장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한의원과 871 한의원 가는 곳마다 소민 수체질 진단을 받은 후에 체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당약까지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민 수체질 진단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투병 및 회복 과정을 이분 중심으로 1인칭 관점에서 말로 옮겨보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보다는 이분 입장에서 직접 듣는 방식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만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선친께서 소민을 하셨고, 내가 생각해도 소민 특징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늘 따뜻한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소민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30대 후반부터 오히려 위장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좋다는 온갖 약을 복용해 보았지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최근에 유행하는 팔체질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871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민 수체질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진단 결과대로 다시 한번 수체질 소민으로 보고 섭생했지만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체질 진단이 잘못되었는가 싶어 전국의 유명 871 한의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서울 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딱 한 곳만 태음인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871 한의원에서 수체질 소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소민 섭생을 해도 잠시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한의원에서 그렇게 말하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온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소화불량이 더 심해졌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하니 미란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확인되었고 헬리코박터도 발견되어 관련 약을 복용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혀가 갈라지고 부정맥이 생겼고 손발은 시리다 못해 저렸습니다. 특히 이 복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증상이 이러하니 당연히 소민 수체질로 진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증이 심하니 한의원마다 무조건 열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는 소민 탕약을 엄청나게 많이 복용했습니다. 평생 동안 냉증과 소화장애라는 지병을 고치기 위해 썼던 돈을 합하면 아마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될 듯합니다. 자, 하지만 치료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썼건만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냉증도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전신냉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야만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삼복더위에도 겨울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에어컨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자가 들어가는 탕약을 먹어보자고 권유하더군요. 하지만 부자를 복용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손가락이 오그라들면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져 눈동자가 풀어지고 TV의 화면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상했으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180m 키에 70kg으로
그런대로 탄탄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민 섭생을 강하게 하면서 건강이 점점 무너져 한때 체중이 47kg까지 내려갔습니다. 키 180m에 47kg이라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자, 돌아보면 20대에 군대 생활을 할 때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아마 체질에 맞는 생활과 섭생을 했기 때문이겠죠. 과거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냉수 목욕에 냉수 마찰을 하고 날마다 구보를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여기에 균형된 식사까지 했으니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군생활 병장제도 했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부대장의 신임을 크게 받아 창의적 능력을 발휘해 부대 내의 온갖 규정과 서류를 거의 혼자 도맡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소민이 아닌 이 877 연구소에서 새로 알게 된 체질의 장점이 고스란히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다가 운명처럼 877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넷 검색 끝에 연구소를 알게 된 것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신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연구소에서 소장님으로부터 체질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체질로 판명받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억 원가량을 써가면서 건강회복을 위해 죽도록 애써왔는데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거금을 쓴 대가가 오히려 죽음의 고통이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소장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장님이 강력히 권유하는 건강식품을 구해서 복용하고 몇 가지 대체약을 적용했으며 알려주신 체질 섭생을 실천하자 일주일 만에 눈이 제대로 뜨였습니다. 평소에 배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물소리가 크게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877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올리시는 모든 글과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체질에 대한 혼란으로 고민하신 분들을 보면 연구소에서 꼭 체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연구소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운전할 기력조차 없어 사모님께서 대신 차를 몰고 오셨는데 한눈에 봐도 병색이 매우 짙어 보였습니다. 웬만한 증상이면 좋아질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상하셔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탁월한 체력이 있으셨기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의원에서의 소민 수체질 진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체질 진단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사상의학에서조차 소민을 태어민과 소양인보다 적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일반 한의원에서는 대략 50% 내외 정도를 소민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상의학을 보완했다는 877 한의원조차 소민에 해당하는 수체질, 이 수양체질, 숨체질을 너무 과도하게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5% 초로밖에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이었다고, 냉하다고, 추위를 잘 탄다고, 소화기능이 약하다고, 늘 위장병으로 고생한다고, 생각이 많다고, 여성적인 성격이라고, 소심하고 꼼꼼하다고 소민으로 단정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성향은 소민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87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소민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체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알고 계신 체질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체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